2020년 10월 21일 수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LG화학 3분기 영업이익 9,021억 원. 역대 최대 실적. LG화학은 3분기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7조 5,073억 원, 영업이익 9,021억 원을 기록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분기 사상 최대 경영 실적입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영업이익은 158.7%가 각각 증가했습니다. 전분기에 비해서도 매출은 8.2%, 영업이익은 57.8% 늘었습니다. 올해 3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LG화학이 거둔 분기별 실적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석유화학 부문의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누적 매출 7,895억, 작년 전체 실적 초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올해 3분기 누적 매출 영업이익이 지난해 한 해 동안의 전체 실적을 뛰어넘었습니다. 21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따르면 3분기 누적 매출 7,895억 원, 영업이익은 2,0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매출 7,016억 원과 영업이익 917억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3분기 실적은 바이오 의약품 위탁 생산 공장의 매출 증가가 견인했습니다. 1에서 3공장의 고른 매출 증가로 지난해 동기 대비 49% 증가한 2,746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39% 증가한 565억 원입니다. 빅히트 닷새째 하락세, 개인 4,800억 매수. 빅히트가 상장한 지 닷새째인 21일에도 하락세를 이어가며 18만원 턱 밑에서 마감했습니다. 상장 후 최고가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졌지만 공모가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빅히트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1.92% 하락한 17만 9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 개인 매수세는 계속됐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LCD 생산 연장한다. 퀀텀닷 전환 차질 없어. 올해 연말까지 LCD 사업의 완전 철수를 선언한 삼성디스플레이가 LCD 생산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형 TV 판매가 늘자 LCD 패널 공급을 좀 더 계속해달라는 고객사들의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LCD 시황이 급반등한 만큼 삼성디스플레이의 수익성에도 적잖은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날개 달린 원화, 힘 빠진 달러. 원달러 환율 1130원대 뚝. 원달러 환율이 113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위안화 초강세 흐름이 지속되면서 원화는 덩달아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5원 내린 1131.9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 환율이 1130원대에 근접한 것은 지난해 3월 20일 이후 1년 7개월 만입니다. 12월부터 제2금융권 계좌도 앱 하나로 전부 볼 수 있다. 올해 연말부터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 고객들도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으로 자신이 보유한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지금까진 은행 계좌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입출금이 자유로운 유구불 예금이나 가상계좌만 가능했던 오픈뱅킹 이용 가능 계좌도 예적금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출범 후 이용자가 꾸준히 늘어 현재 5,185만 명이 이용 중입니다. IMF 총재, 한국 OECD 회원국 중 코로나19 피해 가장 적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21일 한국의 경우 신속한 코로나19 대응에 힘입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 가장 경제적 피해가 적었다고 평가했습니다. IMF는 이달 내놓은 세계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이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베트남, 삼성의 반도체 SOS한 이유. 인텔 철수 우려 때문. 베트남 정부가 삼성의 반도체 투자를 요청하는 이유는 인텔이 현재 제조 딜레마 문제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반도체 업계에선 AMD, 엔비디아처럼 펜디스, 펜라이트가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대공장 제조를 포기하는 대신 칩 설계 개발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설계 개발부터 생산을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인텔은 현재 10나노미터 이하 미세 공정 최적화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사이 경쟁자 AMD는 대만 TSMC의 7나노 미세 공정을 통해 중앙 처리 장치 칩을 대량 양산했고 인텔을 기술력 측면에서 앞서게 됐습니다. 지난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밥소한 인텔 CEO는 7나노 이하 공정에서 외부 파운드리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 내년 온실가스 배출 줄이기 동참. 한국감정원은 21일 현대건설, GS건설, 대우건설과 2021년 온실가스 에너지 예상 배출량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 건설사는 내년 이산화탄소 저감 활동을 통해 총 14,865TCO2 EQ의 온실가스를 함께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 1년 새 37만여 명 감소. 떠났나.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차주가 1년 새 2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위 20개 대부업체 이용자 수가 지난해 6월에는 150만 명을 넘어섰으나 올해 6월에는 40만 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가 줄어든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대부업체들의 소극적 영업과 정부의 코로나 정책자금 지원입니다. 먼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률이 악화할 것을 우려한 대부업체들이 영업에 소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저신용자들을 대부업체가 거세게 밀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금융 지원을 강화한 결과로 보기도 합니다. OLED와 미니-LED 생산 비용 비슷해진다. 프리미엄 TV 시장 승자는 누구? 2021년부터 프리미엄 TV에 사용되는 OLED와 미니-LED 패널의 생산 비용이 비슷해지면서 각각의 패널을 사용한 TV가 유사한 가격대에서 경쟁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패널 가격의 하락으로 OLED TV와 미니-LED TV의 대중화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프리미엄 TV 시장의 주도권을 어떤 제품이 잡을 것인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농장을, 호반건설 등 건설업계 스마트팜 진출 러시. 최근 호반건설 등 건설사들이 스마트팜 영역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농립 및 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단계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한 시스템으로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온도나 습도, 이산화탄소 및 기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창문 개폐, 영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 건설업에 국한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해석됩니다. 갈 길 먼 미래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핵심 부품은 수입 의존.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은 전기차 부품 중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구동 모터는 선진국과 동등한 수준이지만 배터리 팩과 인버터 컨버터 기술은 뒤져 있다면서 수소차도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과 운전장치는 경쟁력 우위를 확보했지만 수소 저장장소, 충전소의 주요 소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수소차 부품 국산화율은 95% 수준이지만 수소 충전소 부품은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아직은 경쟁력이 뒤처진 상태입니다. 유니셈, 자회사 한국스마트 아이디 흡수 합병. 유니셈이 21일 자회사 한국스마트 아이디를 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셈이 한국스마트 아이디 지분 97.3%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 비율 1:0의 흡수합병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스마트 아이디는 유니셈이 지난 2013년 설립한 보안인증 솔루션 IT 회사입니다. 세계 최초로 지문인증 카드를 상용화했으며 현재 UN 산하기구의 통합신분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GS건설도 두산 인프라코어 인수 나선다. GS건설이 인수전에 뛰어든 건 사업 다각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올 1분기 기준 GS건설 매출의 대부분이 건축주택과 플랜트 전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탁월한 분양 성과로 실적 추이는 양호하지만 주택 경기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인수할 경우 건설장비 시장에 진출하게 돼 수직 계열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두산인프라코어의 해외 성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올 상반기 중국에서만 1만 대의 굴착기를 판매하며 해당 시장에서 남다른 입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드론 대출금리 빈익빈 부익부. 카드론 대출금리가 부도율을 기준으로 한 표준 등급으로 공시된 지 4달이 지난 가운데 1에서 2등급 고신용자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1일 여신금융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1에서 2등급에 적용되는 평균금리는 우리카드가 6.54%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